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우리는 새벽 6시 25분 비행기를 타고 지금 7시 25분경에 내려서요. 8시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주도 공항에 저희가 온 이유는 바로 예멘 난민들 문제가 제주도에서 지금 한창 뜨겁기 때문에 실상은 어떤지, 그리고 정말 소문대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제주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난민들이 있는 제주도, 그리고 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입국 관리청과 그 관공서, 오늘 과연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떤 상황인지 직접 발로 취재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따라서 한번 제주도 구석구석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난민을 만나서 취재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제주도 상황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입니다.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차들은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에. 네, 확실히 쉬는 날이라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내려보겠습니다. 자, 내려서 저희가 또 들어가 봐야죠. 자,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요. 혹시 이 근처에서 난민들 많이 보셨어요?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세요? 혹시 정말로 보니까 좀 불안하고 그런 것도 있으세요? 지금 누르고 있는데요. 당직 핸드폰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당직 번호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네, 죄송하지만요. 혹시 여기 지금 안에 계세요? 네, 저희 지금 당직실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일요서울에서 지금 잠시 취재 나왔는데요. 네, 오늘 휴일인 거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혹시 난민에 관해서 잠깐만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민들이 지금 많이는 들어와 있나요? 그거 다 기사에 나지 않았어요? 그 나온 것과 똑같이 있나요? 네. 그러면 지금 그분들 현재 숙소가 어딘지는 전혀 알 수가 없나요? 숙소 찾아가시게요? 네, 한 곳만 찾아가 보게요. 네, 그것만 좀 도와주세요. 한 곳만 찾아가게요. 저희 지금 서울에서 막 도착했거든요. 저기요. 끊겼나봐. 네, 제가 그냥 갈 리가 없죠. 이제부터 우리가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미 훅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하나 다 그냥 무조건 들이대면서 가는 겁니다. 정말 아침부터 열심히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거라는 제보가 지금 있어서 왔는데요. 들리죠? 네. 이 근처에 있을 거란 얘기를 들었는데 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여기 예멘 분들, 난민들 묵고 있나요? 네, 근데 저희 한 분 계시고요. 오늘 퇴실 하시거든요. 아, 한 분? 네네, 한 분. 그러면 죄송하지만 숙박비를 다 똑같이 내고 있나요? 아, 똑같이 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뭐 할인 같은 것도 전혀 없이? 그럼요. 저희가 근데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Excuse me. Excuse me. 혹시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네네. 할 줄 아나요? 아니, 할 줄 알아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내 말 알아듣죠? 네, I speak English. Speak English? No. No. Yemen? Are you from Yemen? Yemen? 근데 영어는 지금 할 줄 모른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한국말 조금 할 줄 알아요? No, I speak in Korean. No.
Are you speaking English? No. 아라미시? Yes. Can you speak Deutsch? Deutsch? 프렌치 오데시? 스페니시?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 영어도 안 되고 영어를 못 한대요. 근데 바디 랭귀지 하자니까. 바디 랭귀지. 너?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찾았어요. 근데 여기가 어느 호텔이라고는 정확하게 명칭을 안 하겠습니다. 찾았는데 계신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놀라운 걸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왔던 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지식인층이었는데 그분들은 일단 다 떠났다고 하고요. 남아 계신 분들은 영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영어를 몇 마디 정확하게 이제 나 영어 못해요. 그 말만 계속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묵으시는 분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 말씀으로는 너무 편파적인 방송이 나가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죄송하지만요. 그 예멘 분들이 지금 피해를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여기서 왜 받아주느냐? 숙소를 여기서 왜 받아두느냐고 항의 전화도 온다고 합니다. 인터뷰 좀 합시다. 네, 우리는 지금 일단 인터뷰 하실 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 영어로 통역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있는데요. 저요? 저는 독일어 전문인데요. 저는 중국어 전문입니다. 마이크를 부안이 오디오는 안 들어도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요번 좀 목소리는 좀 잘하시면 돼요. 한국에 문제입니다. 오늘은 2018년 6월 25일 68주년 유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가장 큰 아픔이 있었던 유교가 벌써 68주년이나 되었습니다. 남북 화해의 무드에 어쩌면 오늘을 잊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이 화해를 해도 그리고 남북이 통일이 되어도 1950년 6월 25일 그날의 아픔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남침이다 북침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동족 상잔의 그 아픔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북한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책임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적반하장에서는요. 정성산 감독님과 함께 왜 그분의 생일이 1월 1일인지를 들어보고 그리고 냉면집 테러에 대한 뒷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진각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 못 보셨을지도 모르는 달리고 싶은 철마와 그리고 그 당시 철마 옆에 세워져 있던 뽕나무를 찍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초대해유.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덕소토리의 정성산 감독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독님. 1회잖아요. 1회 얘기도 해주세요. 냉면 갖고 오셨습니까? 고조 날씨 더운 걸 모르고 오줌 못 가져왔어요. 그래요.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직접 본인 소개를 하시라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조선 말로 알아요. 쏙스럽게 왜 이럽니까? 여기 지금 여기 통일 전망대 다 잘못하면 북한으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온 줄 알겠어요. 네, 저는 이제 95년도에 한국에 온 탈북자 출신 영화 감독 정성산이고요. 그동안 이제 영화 JSA 실미도 쉬리를 쓰고 또 뮤지컬 요독 스토리 제작 겸 연출을 했던 감독이고 그리고 오늘이 6.25잖아요. 그럼요. 68주년. 68주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사실은 8.15 때마다 8.15 하고 저희는 이제 추석 때 오거든요. 오늘 6.25 날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업돼 있다 그러나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초대해요. 감사해요. 네, 감독님. 근데 방금 말씀 중에 아까 말씀하시다가 JSA도 직접 쓰셨어요? 네, 대본을 그럼요. 본인 아이디어에서? 고조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는 북한에서도 영화대학을 나왔고요. 한국에 와서도 동국대학교 용영학과를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86년도에 네. 여기서 한 12km? 한 15km만 가면은 인민군 북계군 7사단, 6사단. 네. 제가 6사단에서 인민군 상사로 근무하다가 그래서 판문점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판문점에 대한 그 근무도 했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JSA 공동경비구역을 시나리오를 쓰게 됐죠. 아니 잠깐만요. 실미도도 직접 했어요? 네, 실미도 직접 했습니다. 어머,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친하게 지내요. 갑자기 제 눈에 하트 띄면서 지금 보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사실은 JSA나 뭐 실미도나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영화는 여적 서터리가. 네, 영화는 배가 고파요. 영화인들은 배가 고프습니다. 아, 그렇게 유명한 영화로. 그래도 배가 고파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 또 영화 감독을 하다가 아예 고조 안 돼갔구만. 내가 고조 번떼기 흔들갔어. 그래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뮤지컬을 직접 제가 투자를 하고 제작을 하고 연출을 해서 조금 버셨죠? 조금 벌었다가 고조 요새 좀 많이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버셨죠, 그때는. 조금 벌었지. 그 다음에 또 마리아를 하다가 지금. 또 평양 말이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좀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에 제가 3년을 작정을 하고 만든 뮤지컬의 신개념, 모노 뮤지컬이지만 한 100명이 나오는 듯한 홀로그램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아, 그거 알아요. 네, 예. 그래서 평양 마리아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2010년도에 실제로 북한에서 탈북에 나왔던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뮤지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2014년 4월 15일 날 올려놓은 날 아쉽게도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네. 아이고, 어떡해. 그 해에 공연계는 거의 다 쓰나미. 그때는 다 쓰나미. 여행도 안 가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게 집단 우울증이라고 하는 네. 병에 다 걸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단장님과 제가 열심히 질문을 할 건데요. 네. 자, 단장님 먼저 하십시오. 네. 먼저 하시죠. 아니, 먼저 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오세요. 아유, 가만히 있어요. 자,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말입니다. 네. 생일이 왜 국한말 쓰세요? 1월 1일이라고 돼 있는데 생일이 맞습니까? 그 탈북자들이 생일이 1월 1일이 유독 많다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아, 예. 근데 생일이 1월 1일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탈북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0 뭐뭐뭐뭐 하게끔 한때 했었어요. 네. 아, 잠깐만요. 네. 그러면 생일이 1월 1일이 아니다. 야, 저는 1월 1일 아니고. 인터넷 검색하면 정성사는 1월 1일이다 나오거든요. 아, 그건 뭐 잘못된 겁니다. 알려주세요, 실제 사람. 생일이었네요. 아,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유독 탈북자들 중에 1월 1일이 많다라는 거의 범주는 뭘 봐야 되냐면 한때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한국에 입국했을 때 이제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 탈북자들에 대한 그 주민등록번호 1년로 획일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놨었는데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탈북민들이 10 뭐뭐뭐 하면 탈북민들이에요. 뒷번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뒷번호. 네. 그 탈북민들이 중국을 가서 이제 범죄를 좀 일으키다 보니까 중국 공안에서 그거를 딱 포착해서 입국하는 한국인 중에 모모한 주민등록번호의 그 여행자들은 특별 감시를 해라. 이렇게 와전이 됐고 또 하나는 그거를 알고 북한의 이 사이버 북계 동무들이 정보조사 동무들이 대량으로 탈북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해킹을 했어요. 아, 그 번호만 네, 그 번호. 집중적으로. 예, 그래서 네. 범죄에 활용했던 경우도 있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보면은 탈북민인 걸 알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이제 바꿨어요. 이제는. 이제는 많이 어느 불특정한 지역, 뭐 안산이라든지 뭐 시흥에는 탈북자들이 뭐 대대적으로 산다 해서 다 이제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네, 두 번째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합니다. 네. 오늘 한국전쟁 68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궁금한데요. 네. 북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뻔하죠, 뭐. 뻔하죠, 뭐. 아, 뻔하죠. 네. 예. 그래도. 예. 근데 우선 북한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 미제와 남선 괴뢰군의
북침의 시작으로 시작된 조국해방 전쟁을 김일성이가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물리쳤다.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쳤고 미제 제국주의를 처물리쳤다라는 승리의 전쟁으로 표방을 하고 그리고 또 아마도 6.25만 되면은 북한에서는 수없는 집회를 해요. 지금도 뭐 지금 북한에서는 난리 날 거예요. 뭐 미제의 각을 뜨자. 일단은 각을 뜨자. 네, 미제의 각을 뜨자. 팔다리를 제끼자. 남선 괴뢰군의 목을 따자. 6.25 날. 요새는 안 해요. 요새는 그 우리 위대한 평화의 무드. 평화의 무드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김정은이를 러브러브 하시는 것 같아서 안 하실 거예요. 즉 다시 말해 6.25는 반미 투쟁 월간이라 그래가지고 극도로 미제와 미제국주의와 남선 괴뢰 일본에 대한 계급 투쟁 전의를 가다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6.25 하면은 이 정말 승냥이 같은 미제의 만행에 싸워 이긴 위대한 조선의 승리의 날 시작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왜냐면 두 분에게 해야 되는 질문 같기도 네. 하고요. 지난번에 MBC 폭식 투쟁 관련 보도 이후에 평강옥과 정 감독님이 테러를 당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고소도 하셨고 직접 네네. 뿐만이 아니라 계속 악성 민원 테러도 당하고 네. 계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그건 후회하십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자, 정말로 제가 그 평강옥을 이게 무슨 일이면 치과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평강옥을 하게 된 제가 양심 고백을 먼저 할게요. 평강옥을 하게 된 절대적인 이유는 사실 제가 여독 스토리, 뭐 평양 마리아, 땡투 코리아, 뭐 위대한 정말 북한 인권과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위해서 제가 작품을 해왔어요. 이때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건 내가 왜 하지? 그 결정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는데 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이렇게 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다 접고 저는 인천으로 갔어요. 그래서 숨어서 그냥 냉면 장사나 하자 하면 그동안 있던 돈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딱 평강옥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25일 날, 그러니까 22일 날 MBC 그 주진우가 하는 스트레이트 방송이 딱 나가고 제 얼굴이 공개되고 나서 23일 날부터 무슨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고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갑자기 25일, 6일 막 와 무슨 그 운동권처럼 생긴 사람들이 들어와 식당에 들어서 행패 부리고 뭐 어쩌고 뭐 소주 한 병 시켜놓고 막 야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사건이 그렇게 발달이 돼서 왜 그런지 모르셨던 건데. 나는 몰랐던 거죠. 처음엔 감도 못 잡았고 전혀 야 이거 이상하네 나 이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평강옥 스프레이로 테러하고 뭐 신나 뿌리고 뭐 어쩌고 노란 리본 예. 달아놓고 그려놓고 사실 그때에 제가 정준길 변호사님이나 유채권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아마 식당 다 접고 정말로 접으려고 다 접으려고 그랬어요. 몸이 일단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병원에도 입원도 하셨죠? 입원도 했었고 장염에 뭐 진짜 돈도 수백만 원 깨졌어요. 이 치과만 해도.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 해서 조선일보도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조선일보도 와서 취재 다 했어요. 그럼 나 잘못한 게 없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소위 말하는 나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 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네. 그러면 주로 민원 제기하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던 거는 바퀴벌레가 음식에 나왔다는 거. 근데 실제 그건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신고를 했어요. 아닌 걸로 나왔어요. 구청에서. 왜? 바퀴벌레 음식이 나왔으면 사진 찍어서 사장한테 보여주거나 그 사진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100% 보상을 받거든요. 또 우리 가게도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으면 보험이 지급돼요. 그거 아닌 거 판명됐고. 그 다음에 뭐 그 화장실 가는 거에 손님들 안전하라고 펜스를 쳐놨거든요. 불법 건축물. 그리고 뭐 가다가 전기줄이 보여. 뭐 전기 감전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지나가는데 벽에 못이 튀어나왔어. 뭐 그리고 음식 쓰레기가 날아다니는 걸로 보여진대. 아니 음식 쓰레기가 어떻게 날아다녀요? 뭐 그러고 막 다 신고. 그래서 내가 오케이. 처음에는 오케이. 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음식물 쓰레기까지 날아다니지 않게 완전히 처리를 다 하신 거군요. 네 막은 거예요 거기를.
근데 지금은 한동안 잠잠하다가 요즘은 그 테라스를 해놓은 게 원래 테라스 자체는 거기서 상호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 테라스에서 음식을 먹을 거로 예상됨으로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도 하도 와서 이제 우리가 구청 직원들의 명소가 돼 버렸어요. 하도.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이 와서 보니까 눈에 보이거든. 깨끗하게 관리하고 위생 상태 좋고 식자재 관리 잘하고.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도 제 편이긴 해요. 감독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눈 감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스프레이로 거기다 세월호 그 리본을 그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형사 고소도 하고, 네. 그다음 주진우 방송 같은 경우에는 PD나 담당자를 상대로 해서 또 정정보도 청구도 제가 하고 그 반론보도 부분은 청구도 정확하게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 MBC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정성상 감독님께서 정신적, 신체적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병원 입원뿐만 아니라 진짜로요 매일매일 설사를 했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치아가요 본인 지금 쑥스러워서 안 하시는데 입을 벌리면 여기가 정말 빠져서 없어요. 아직 젊으세요. 그런데 치아가 빠져나가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본인께서는 냉면 가게를 접으려고 했었고 저하고 정 변호사님이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수 우파에서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로 물렸으면 안 된다라고 갔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 법적 대리를 맡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산 감독님께서 당시에 정말 시리에 빠지셔서, 그리고 힘들 때 사실 우리 보수파들이 함께. 잘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함께 식당을 찾아가고? 함께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용기를 내주셔서 네.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해서 지금 진행 과정 그래서 설명 좀 간단하게. 뭐 형사 지금 고소를 아까 스프레이로 노란 리본을 그린 분은 이제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네. 이제 누군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형사처벌 이제 대상자가 됐는데 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더 처벌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구속해달라고 좀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고 MBC는요? 있고. MBC를 상대로 해서는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원래는 그 방심이었나요? 아니죠. 어디죠? 언중이? 네,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제 반론보도 청구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좋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결과가? 반론보도 청구를 했는데 그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정말 반론보도 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강제 조정까지 해주셨는데 그 MBC 측에서 우린 절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의 신청을 해서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협박이라든지 하는 그 부분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하니까 이제 뭐 직접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은 없어졌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바퀴벌레 없는데도 신고를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안 됩니까? 업무 방해로. 그래서 이걸 업무 방해로 이제 고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신원님 파악.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청에서 나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거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알아야 고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직원을 상대로 일단 고소를 해놓으면은 네. 그 직원이 명단을 주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또 아니고. 네. 왜냐하면 아무튼 그 구청 공무원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게 되어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명불상자로 해서 고소하는 방법도 있는데 맨 처음에 그 리본 그린 분도 처음에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있습니다. 감독님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실미도와 JSA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이거 되게 좀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데. 네. 김한원 박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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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분께서 뭘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광수지. 네. 광수 광수예요? 맞지? 네. 네. 아니 네, 네. 지금요. 정성사는 광수였다 이런 말들이 막 돌고 있거든요. 네. 그 무슨 얘기인지 알고 네,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지만원 박사님은 그 우리 우파 진영에서 보면 그 당시에 광주 5.18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건 저는 인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제가 지만원 선생도 몇 번 만났었어요, 제가. 그리고
존경에 맞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저를 비롯해서 뭐 박상학 대표라든지 탈북민들, 네. 김성민 대표, 뭐 웬만한 방송에 나오는 탈북민들은 다 광수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제가 아는 사람들 지금 광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식당에 와서 식사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하세요. 정 감독님 광수 아니죠? 그래서 그거 참나.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제가 69년생이니까 80년이면 11살 때거든요. 네. 야, 11살 때 내가 총을 쐈다. 신동. 예, 그리고 뭐 어떤 분은 6살에 넘어온 사람도 있어요. 예, 탈북민들 중에.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지만원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인 것처럼 위장을 해야 되니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아들처럼 보이는 자식처럼 보이는 애들을 데려왔는데 그때 이제 북에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을 좀 잘 모르고 하시는 건데요. 북한의 그 사무총사, 소위 말하면 대남 그 통전부, 통일전선부의 전략이 애들까지 활용하진 않아요. 통전부, 김현희 보십시오, 김현희. 북한의 소위 말하는 난파 간첩 침투 매뉴얼이 굉장히 강한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육체적 전투 훈련을 습득해야 돼요. 그럼 꼬마에는 안 되는구나. 전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광수 사건 뭐 이제 탈북자들이 전화가 오죠. 고소에 동참을 해라. 너 동참을 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만원 박사께서는 그렇게까지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5.18의 본질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 의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젊은 우파, 소위 말하는 역사적 증거, 팩트의 중심으로 해서 이 사관을 공부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걸 보면은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 박사님이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이 광수라고 하는 바람에 진짜 광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 가짜 광수 속에 묻혔다. 진짜 광수를 묻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는 거기에 굉장히 100% 200% 공감합니다. 괜히 한두 명의 그 광수를 잡으려다가 그 한두 명의 광수를 결국은 놓쳐버리는 꼴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지만원 박사가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로 수백 명의 광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소수라도 실제 광수가 있었다. 또 혹시나 그런 것과 관계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 얘기들을 북에서 들으신 적이 있다 없다. 예. 저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항상 김일성이가 이야기했던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조국 통일의 기회를 한 3번인가 놓쳤었다 했는데, 그게 첫 번째가 4.19 봉기였고. 4.19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5.18. 5.18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였지? 전두환 대통령 버마 테러 사건 났었잖아요. 아웅산 테러 때 하고 나서 내려오지 못한. 5.18 때 심중으로는 충분히 내려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객관적인 걸로 봤을 때 6.25 끝나고 동해안 지역으로 한 20%, 서해안 지역으로 거의 한 7, 80%가 간첩들이 난파가 엄청나게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쉬웠어요, 그때는 난파. 오기가 60년대, 70년대에는 북한의 간첩 장비들이 굉장히 발전했었어요. 소련 걸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와서 인민군 출신들의 특수부대가 5.18 당시 광주에 침투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그걸 밝혀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네요.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깊이 겁니다. 있게 다루기는 좀 그러니까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은이 6명이다, 5명이다. 그래서 중국의 김정은, 대한민국에 왔던 김정은, 다른 데 갔던 김정은, 또 10년 사이 김정은이 다 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설주를 항상 데리고 다닌다. 왜냐면 리설주가 옆에 있음으로써 진짜 김정은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의 영화 촬영소의 배우 중에는 진짜 김일성이를 닮은 배우가 3명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김일성을 닮은 배우, 중년 시절에 김일성을 닮은 배우가 있었고, 또 노년의 김일성. 근데 노년의 김일성을 닮은 배우는 출연은 못했는데 한때 김정일이를 닮은 사람도 만들어 놔라 해서 만들어 놓은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신변 안전이나 기타
그 이제 그 우상화에 쓰려고. 김정은이도 두세 명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저는. 네, 가정은 합니다. 가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김정은이를 만들어 놓고 뭐 갖고 이건 좀 난센스고 네. 어떤 게 제일 중요한 팩트냐면 이번에 우리 남북 회담, 정상회담, 북미 회담 그 끝나고 기록 영화 보셨어요? 북한 기록 영화? 네네. 이미 3대 세습은 고착이 됐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요 근래 들었던 정보인데 체제 유지, 군 장악, 당정 장악 다 자신 있다. 이제는 자신감이 자신 넘치는군요. 있다. 에너지만 없다. 에너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정은이는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인민들을 자 봐라. 나는 김일성, 김정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도 못한 걸 내가 해냈다. 이제 에너지도 가진 거네요. 이제 에너지만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똑같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분단 시대에 살지 않을까. 오히려 그 북한에 미국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미국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대사관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들도 지금 돌고 있거든요. 아, 그건 좋은 현상이죠.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럼요. 로이터가 들어가고 뭐 일종의 뭐 그런 미국 대사관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뭐 그거는 정말 우리가 박수 줄 일이고. 가능성도 있다. 들어가고. 맥도날드 들어가고 가능할 일이고. 스타벅스도 들어가고. 그럼요. 어떤 이유냐면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서 23년 동안 살아보니까 통일을 반대하게끔 통일이 안 되게끔 했던 게 바로 우리 현 정치 체제예요. 우리는 뭐 위해민주주의라고 그러죠. 4년 동안 바꿔. 4년마다 지방 정치가 바꿔요. 5년마다 국가 정치가 바뀌어져. 나 같아도 김일성, 김정일, 이 새끼 놀고 있구만. 그래서 5년만 견디라. 그러면 또 뭐. 참으라. 오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분단의 이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연임제도를 제가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정치가 분단의 지속성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오히려 트럼프가 야, 어주 머리가 좋더구만. 트럼프가 남조선이 너희 한국 너희가 못해. 알았어. 우리가 황색바람 넣어줄게. 그 황색바람이라는 게 자본주의 맛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에게 이미 그 맛이 들어가고 있다. 아, 그렇지. 근데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알죠.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끊을 것이다. 치즈. 그러니까 쉽게 와인?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김정은이는 자 돈을 나를 통해서 줘라. 너희 민간 자본이 들어오지 말고 나를 통해서 줘라. 그러면 미국 자본도 들어와서 도로도 건설하고 다 해주겠다. 그런데 그 전에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남북협력 행태를 잘 보세요. 이건 민간 대 민간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번에 아주 수를 잘 뒀어요. 그러면 능력이 있네요. 능력이 있죠. 오히려 저는 우리 지금 우파 진영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북한의 인권 또 북한의 이런 탈북민들에 대한 활동 그렇죠? 이런 것들을 미 국무부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보내서 오히려 많이 보내서 미 국무부가 후에 통일되더라도 북한을 좋아하는 정권들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들이 재건에 앞장서겠구나라고 하는 그걸 제일 잘한 게 이승만 박사거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북미 회담 트럼프하고 김정은 회담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감독님. 네. 그래도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결혼해서 와이프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북에 두고 온 가족 중에서 진짜 보고 싶은 사람. 저는 엄마 아빠는 뭐 항상 보고 있죠. 제 가게에 있으니까 사진이. 제 와이프한테는 죄송하지만 북한의 첫사랑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첫사랑 이름 한번 불러볼래요? 걔는 지금 시집가서 잘 살아요. 보실 수도 있는 엄마 아빠 이름 불러볼래요? 엄마 해볼래요? 그런 거 옛날 다 했어요. 이제 다 졸업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우리 여기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한마디 해도 돼요? 크게. 좋네요. 예. 우리 카메라는 돌리지 말고 예. 카메라 돌리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장병들에게 크게. 힘내라고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이 더운 날에 고생하시니까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기자톡톡 시간.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님. 예. 근데 오 기자님 별명이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생겼나요? 아프리카. 네, 아무튼 여러분 오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90년대 동물뼈를 보냈던 북한이 그 유해를 넘겨받은 미국과 영국에게 쇼크를 줬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과거 전사자 유해라고 넘기면서 보상금을 요구했었는데요. 이번에 미국에 또 송환이 임박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미국 유해, 그러니까 미군 유해 송환 절차가 본격 시작되었는데요. 과거의 북한의 동물 유해 송환 전력이 다시 화제가 되어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네, 두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 기자님, 혹시 예. 개고기 드세요? 못 먹습니다. 근데 볼 때는 사람들이 먹을 것 같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아,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는 먹었는데 크면서 못 먹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개고기 냄새를 맡으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개장이라고 하고 약간 유혹을 해도 이렇게 하고 안 먹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속여서 먹이게 하는데 어릴 때, 어릴 때 엄마가 육개장이니까 먹어봐 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지금은 안 드신다는 거죠. 지금 사실 냄새도 못 맡습니다. 그런데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개고기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그러니까 개고기 먹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몇 %였을 것 같습니까? 찍을 때. 그러니까 찬성 반대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개고기 먹는 걸 찬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개고기를 못 먹게 법으로 만들자는 거. 네. 절반? 절반. 네. 그러니까 반은 먹자, 반은 먹지 말자. 왜냐면 그 내용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워낙에 찬반 논란이 많다 보니까 네. 아마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일방적으로 먹자는 분위기는 없을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는요,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찬성한 사람은 39.7%, 반대하는 것은 51.5%였습니다. 즉, 개 식용에 대해서 과거보다 부정 여론이 소폭 늘긴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아주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고기, 즉 개고기를 식당에서 영업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꽤 돼요. 그렇죠.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네, 네, 표창원 의원이 했었죠. 네, 그 부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표창원 의원이 말 그대로 이제 뭐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은 현재 뭐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판결이 좀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표창원 의원이 관련 또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말 그대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보니까 표창원 의원의 그 법안 발의한 거 가지고도 논란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도 사실 원래는 그걸 바탕으로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라고 해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법안, 금지하는 법안을 반대한다가 51.5%였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게 더 네, 크네요. 그쵸, 그러니까 예.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무리다. 예, 그러니까 먹게 해달라. 아니죠. 먹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게 51.5%였고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이 39.7%였습니다.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지 말게 하자. 그게 더 작은 숫자네요. 그렇죠. 39.7%니까요. 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요,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자료는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20일에 발의를 했는데요. 표창원, 강훈식, 원혜영, 신창현, 이용덕, 문희상, 유승희, 김경엽, 한정혜, 이상돈 의원 총 10명이 발의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사실 개고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이 안에 보면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각호에 명시한다라고 했는데요. 도살이 가능한 동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축법에 의한 그 소, 닭, 개. 돼지. 예. 개가 아니라니까요. 개가 아니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개는 과연 여기에 해당하느냐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요, 이게 도살이 가능한 경우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도 도살 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도살을 힘들게 만드는 법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먹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물 학대 금지라고 해서 이렇게 안 되는 방법들이 원래 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규정이 되게 까다롭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살 방법도 과거에는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 안 된다.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소나 돼지, 닭고기도 이제 어떻게 도살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이제 소가 크는 모습이나 닭이 크는 모습을 보는 분들은 네. 다시 돌아오면 먹지 못하겠다는 말이 많이 아, 하세요. 저도 병아리 네. 키우다가 한동안 닭고기 못 먹었었어요. 사실 개는 더 심각하거든요. 그 상태가. 그럼요, 상황이. 예. 그럼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개 도살하는 거? 저 옛날에 그 저희 동네에 개를 매달아 놓은 걸 보고 난 뒤에 그 트라우마에 아, 보셨구나. 한 몇 년간 제가 그 강아지도 못 봤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보는 것도 두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일수록 그런 게 더 많이 자주 볼 수 있었죠. 옛날에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무슨 말인지는 표창원 의원의 법안 이야기를 저는 100번 이해하지만요. 실제로 수요가 있고 그리고 공급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개고기를 못 먹게 한다고 해서 정말 다 안 먹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고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식용이 돼 있지가 않아요. 예, 법적으로. 법적으로 식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을 키우다가 개가 죽게 되면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예, 맞습니다.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개고기를 도살 방법이 없다 보니까 불법으로 도살을 해도 예. 처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식품관리법, 식용관리법에 대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법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 부분은 좀 넓혀놓고요. 우리가 현장을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찾기 요즘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데가 성남의 모란시장이었는데 네. 거기도 지금 다 없애버리면서 아니죠. 보신탕 집을 현대화했죠. 찾아가자니까. 보신탕 집을. 식사하고 계신 분들 자막 처리하고 이렇게 냄새도 못 맡으시잖아요. 아니 들어가시면 되죠. 아 못 맞죠? 저도 못 맡아서. 아 그러면 PD님과 정 변호사님을 넣어봅시다. 예, 그렇죠. 그거는 취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법안이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 법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중로 의원이요. 국립묘지 면적차별금지법인데요. 대통령과 병사 모두 한 평씩 하자는 법안을 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법안 같은데요. 좋아 보이세요? 아니 그냥 생각. 예,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대통령과 일반 병사를 한 평씩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통령 묘지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가서 갑자기 가서 인사를 하는가. 그러니까 과대한 성역화를 막자는 법안 아닌가요, 혹시? 그런데요. 그 법안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네,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현재 국립묘지, 그러니까 국립묘지 면적차별 규정을 폐지하는 법인데요. 저는 이게 차별이 이 바른미래당 의원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내용이 차별이 아니라 국립묘지에서 대통령과 일반한 거는 차이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공항 의전도 빼야죠. 그렇죠. 우리가 의전을 다 빼야 돼요. 그러면 비즈니스석에 국회의원들도 안 태워야죠. 국회의원이 정말 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의전 다 빼야 돼요. 본인들부터. 네. 그러면 저는 진정성 인정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도 댓글 남겨주세요. 세 번째, 좀 혼 좀 내고 싶은 법안이 있어요. 어떤 거죠? 민법인데요. 부를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법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친생 부인의 손은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이렇게 말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를 남편, 처를 아내로 하는 법안이에요. 아, 이게 법안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한 건 그냥 건수 올리기 위해서 이건 그냥 단어 고치기로 들어가면 되는 네. 건데 건수 올리기 법안인데요. 여기에 곽상도, 곽대훈, 유기준, 김정재, 황영철, 함진규, 박완수, 정태옥, 정병구, 김규환, 추경호, 유민봉, 이종명, 조훈현 의원 14명이 이렇게 그냥 고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를 남편으로 처를 아내로 고치는 이렇게 얍실한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 한 건 실적을 올렸네요. 차라리 할 게 없으면 하지를 마세요. 이렇게 얍실한 법안 올리는 건 국민들이 볼 때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한글학회에서는 좋아하겠네요. 아니 이거는 이미 한 번씩 정리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거는 건수 국회의원들 법안 많이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발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국회의원들 이런 발의한 법 찾아보시죠. 제가 그거 찾아오려고요. 네. 어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같이 하시죠. 예. 네, 기자 톡톡 오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6월 25일 68주년 6.25였습니다.
여러분은 저 뒤에 있는 한반도기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조금은 낯설고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옵니다. 저는 아직도 태극기가 더 제 가슴에 불타오르는 뜨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호국 영령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 너머가 북한이 있다는 것이 사실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 잊고 사는 것이 아니었는지, 보여주기 위한 통일이 아닌, 거짓의 화해 무드가 아닌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 하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임진각을 떠나서 이제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